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2일 오전 11시 18분입니다. 20세기 철학, 사상, 정치 이념 등등 여러 부문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철학자가 있다면 프리드리히 니체일 것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명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자주 인용되는 게 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당신이 그 10년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10년 또한 당신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선악의 저편이란 책에서 한 말입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을 인용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또 영향력이 큰 사람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F 케난이라는 외교관이 쓴 유명한 전략 문서가 있습니다. 롱 텔레그램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1946년에 소련 주재 미국 대사관의 대리 대사를 하면서 소련 정세 스탈린의 전략을 요약해가지고 미국으로 보낸 긴 전문입니다. 이게 유명한 논문이 되었는데, 그 논문의 마지막에서 어떻게 공산주의가 이길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 충고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붙였습니다. 바로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즉, 공산주의자와 싸우다가 공산주의자를 닮아버리면 공산주의에 진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와 싸우면서도 공산주의자들을 닮지 않으려면 우리는 법치, 사실, 과학, 인권 이런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걸 포기하고 공산당과 싸워서 이겨본들 똑같은 사람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저도 이 말을 여러 번 써먹습니다. 특히 좌익과 싸우면서, 좌익의 선동과 싸우면서 여기서도 같은 선동꾼이 되어버리면 부정선거 음모론처럼 무효가 되는 거죠. 아니면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좌익이나 공산주의자는 거짓말을 대놓고 합니다. 거짓말을 자랑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 세력은 거짓말을 하면 자기 부정이 되어가지고 이겨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지식인들 가운데 이 자유주의적 지성을 지키려고 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카이스트의 이병태 교수입니다. 이분이 쓰는 글과 하는 말은 항상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를 담고 쓰는 글이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의 글 2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글은 배우 최민식 씨의 말을 비판한 것이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찬 씨를 함께 비판한 글입니다. 배우 최민식이 MBC에 출연해가지고 지금 극장 가격이 많이 올랐다, 좀 내리세요라며 영화 한 편에 15,000원이다. 집에서 편하게 OTT 보지 발품 팔아서 극장까지 가겠나? 나라도 안 간다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극장 가격 좀 내려라, 나라도 안 가, 배우 최민식 소신 발언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는 이 발언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선 영화 관람료는 극장 가격이 아니다. 극장의 가격이 15,000원이겠는가? 용어를 좀 정확하게 하자는 거죠. 영화 관람료 내리라고 그래야지 극장 가격 내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관 사업이 민간 기업으로 권력 집단도 아닌데 가격 인하하라는 이야기가 무슨 소신 발언인가? 이 발언이 용기가 필요한 소리인가? 가격이 내려서 관객이 더 많이 오고 이익이 는다면 기업들은 내리지 말래도 내린다. 팬데믹 중에 영화관들은 부도 위기에 직면했었는데 최민식 배우는 출연료를
자신들의 영화를 상영해주는 극장을 위해서 기부라도 했었나? 만약 영화 제작업자가 배우 최민식 씨에게 개런티가 너무 높으니 스스로 낮추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을 할까? 시장 가격을 소비자 원대로 할 수 있다면 세상에 사업은 없고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배우라는 직업도 없다. 아무거나 소신 발언이란다. 그냥 무지한 소리다. 이거는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글입니다. 장사하는데 그 물건값 내리시오 하는 게 왜 소신 발언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값을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결정한다면은 이 경제가 성립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사안에 대해서 아주 본질적인 비판을 했습니다. 또 다른 글입니다. 친일파, 친일밀정이라는 단어는 일부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을 위해 살거나 적어도 한국을 폄하하고 일본을 동경하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그리고 최근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반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 압력하고 있다는 발언을 다시 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분열된 양쪽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겉으로는 다르지만은 지목하는 내용은 동일하다. 내가 동의하지 않는 저쪽에는 반국가적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이 사회와 역사의 정당성을 위험하게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의 신념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고 속 시원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이는 위험한 발상이다. 위험한 현상이다. 어느 사회든 극단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있다. 일부는 폭력으로 사회의 질서와 구조의 전복을 빼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려는 소수의 인간들은 존재한다. 그런 폭력적 파시스트들은 당연히 법과 공권력으로 제어하고 사회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 극단주의자들이 폭력의 수단을 동원했을 때만 공권력의 동원이 정당화된다. 자유민주주의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한다. 극단적인 생각 자체를 규제할 정당성은 없다. 그것이 행동으로 취해져 남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만 우리가 방어의 수단을 동원해야 자유가 숨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친일 밀정과 압력하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은 반자유적이고 반헌법적인 문화전쟁의 공통점이 있다. 이것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같이 살 수 없다는 사회적 추방을 전제한 말이다. 폭력으로 우리의 자유와 사회를 위협하는 세력이 압력하고 있다면 대통령은 그들을 색출해서 법적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면 되고 그럴 의무가 있다. 연설로 공개 경고할 일이 아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압력하지만 잡을 수도 없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무능의 자백일 뿐이다. 아니라면 정치적 반대자들을 침묵시키려는 메카시 선풍이 된다. 친일파, 친일 밀정 선동도 이 땅에 사는 다른 시민의식과 생각의 다양성과 자유 자체를 부정하고 의심하는 것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것에서 똑같다. 반국가 세력과 친일 밀정은 사실은 다른 사람의 다른 생각을 부정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검열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공포 마케팅이라는 점에서 파시즘의 일란성 상중이다. 엄밀히 말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반국가적 생각, 친일적 생각, 무정부주의적 생각을 할 수 있고 모두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이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한때 사회의 대중과 다른 이단적이고 극단적인 생각들이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면 혁명이 되고 역사의 진전이 되었기 때문이다. 남녀평등, 양반과 상놈의 사회계급의 타파, 절대왕권의 폐지, 인종과 무관한 평등, 종교의 자유, 종교를 부정할 자유, 평평하지 않고 둥근 지구, 지동설, 진화론 이 모든 것들이 한때 이단적이고 극단적인 생각이었다. 우리가 천부적 권리이자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 땅에서 100년 전, 서양에서도 300년 전만 해도 다 극단적이고 이단적인 생각들이었던 것이다. 민주주의가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각자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는 기본권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역사 전진이 다른 생각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 진전을 위해 우리는 불편한 생각도 듣고 사는 비용을 치러야 한다. 이게 핵심이네요. 역사가 진전하려면은 우리는 평소 우리와 다른 생각, 불편한 생각도 듣고 사는 비용을 치러야 한다. 이런 겁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극단적인 생각을 누가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억눌러서 병적인 생각을 키우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보다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정보를 갖게 된다. 왜 국가와 민족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개념이고 가치인가? 왜 정치적 선동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침묵시키려는 문화검열이 이처럼 기승을 부리는 사회가 되어 있는가? 왜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 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나라가 아닌가? 자유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